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인불면증 완치 훈련입니다. 불면증 완치 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제 노인들은요, 훨씬 더 많고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또 고통의 정도도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더 맞게끔 더 적합하게 완치 훈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인 불면증이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의 불면증과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고통의 기간이 길답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을 갖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거거든요. 최소 3개월 이상이고요. 뭐 몇 년, 수년, 또는 수십 년 이렇게 된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닥터한테 오신 분 중에 한 분은요, 정말 30년 동안 수면제를 30년 동안 복용하신 분이 오신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그러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뭐는 안 해보셨겠어요. 네, 뭐 당연히 수면제. 두 번째가 이제 수면제가 이제 부작용이 많다고 하니까 뭐 수면제가 아닌 수면 유도제, 뭐 식품, 뭐 멜라토닌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사용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수면을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예를 들면 베개라든지 침대라든지 수면 보조 기구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면 보조 기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요새는 뭐 수면 캡슐이라고 있죠. 네, 이런 것도 고려하신다든지, 또 이분 중에 상당수는 수면 이제 클리닉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수면 클리닉에서 이 수면 다원 검사, 이건 이제 자면서 하는 검사거든요. 이런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또 이런 검사를 받으신 분 중에는 이런 특별한 또 진단 받으신 분도 있어요. 뭐 하지 불안 증후군, 그래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 그래서 양압기, 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불편하죠. 뭐 이런 거를 착용하시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네, 네,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이게 이제 다른 점이죠. 세 번째 다른 점은요, 늘 필요하고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깨서부터 잘 때까지가 고통이에요. 네,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물론 밤에도 고통이에요. 이제 잠을 자야 되겠는데 못 자니까 또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재밌지가 않고요. 이 힘들고 고통만 더 큰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시면은 아이고 자살하겠다, 네, 이 자살 생각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고통이 너무 크니까. 네, 이렇게 고통이 크니까요. 또 네 번째 다른 점이 뭐냐면은 염원이 있으세요. 잠 좀 제대로 잡았으면, 네, 하루라도 한 나절이라도, 또는 하룻밤만이라도 잠을 제대로 한번 잡았으면, 이런 염원이 정말 굴뚝까지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이동을 못 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잠을 못 자는데 딴 데 가면 더 못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죠. 늘 자는 데서만 자야 되고,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못 자고, 여행 같은 거는 이제 꿈도 못 꾸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노인 불면증의, 뭐 물론 다른 분들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노인 불면증이 더 두드러지고 더 고통이 많은 면입니다. 자, 이렇게 고통이 큰 노인 불면증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뭐 잠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밤에는 잠이 줄어듭니다. 근데 사실 하루 총량을 보면요, 그렇게 줄어든 것도 아니거든요. 나이 들어서 불면증이 생긴다, 이건 아닙니다. 네,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이유가요, 사실 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모든 이유는요, 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뇌에 생기는 불면증 회로거든요. 네, 이 수면이라는 게요, 이게 이제 이 소화 기능, 또는 배변 기능, 또는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 쉬는 기능, 아니면은 뭐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배뇨 기능,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뭐 생각한다고 잘 잔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는 거죠. 저절로 자고 저절로 깨는 거거든요. 그걸 담당하는 게 이제 이 뇌 속에 있는데요. 뇌 속에서 의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생각하고 관계가 없는 그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수면 중추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를 보면 압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자려고 해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예, 자려고 안 하는데 그냥 퍽 쓰러져 자요. 예, 그리고 어버가도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벌써 일어나자마자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면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방해하는 게 바로 불면증 회로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잠을 좀 잘 잤으면 하는 염원입니다. 아니면은 잠을 꼭 자야 된다는 믿음이죠. 네, 염원과 믿음,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뇌 중에서 대뇌에 있습니다. 수면 중추는 어디 있냐면은 간뇌. 네, 그러니까 제일 수면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생존뇌라고도 하죠. 네, 간뇌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대뇌에 있는 내 생각이 이것을 간섭을 하는 거죠. 예, 첫 번째가 잠을 좀 잡았으면 하는 염원, 또는 잠을 꼭 자야 된다는 믿음이 간섭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요, 못 잘 것 같은 불안. 네, 이거는 이제 생각은 아니고요. 불안은 이제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은 이제 대뇌에서 하는 거고, 불안이라는 것은 대뇌가 아니고 그 중간쯤에 뭐가 있냐면은 감정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연계, 그리고 시상, 이런 이제 이 뇌 구조, 거기에서 하는 기능인데, 이런 불안이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또 그 밑에 있는 수면 중추에 간섭을 해요. 네, 그래서 또 못 자게 만들거든요. 네, 세 번째가 역설적으로요. 이제 자려고 수면제 또는 수면 유도제 약 또는 수면 보조 기구, 베개, 침대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네, 이런 거 사용하면은 거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또 수면 중추를 방해를 해요. 네, 이건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은요,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잘 자잖아요. 네, 그런 거 개의치 않거든요. 환경과 주위에 뭐가 있다.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네, 개의치 않는데 그냥 막 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그걸 의식하잖아요. 그거에 도움을 받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수면 중추가 방해를 받는 거죠. 이거 전부를 합쳐서 불면증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뇌의 문제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가 무엇을 먹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잠에 대해서. 이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불면증 회로 말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잠과 쉼을 이게 혼돈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쉼이거든요. 네, 쉼과 잠이 어떻게 다르냐? 잠은 의식을 잃는 거죠. 네, 근데 쉼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안 움직이고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쉼이죠. 요새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거는요, 닥터도 마찬가지고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하고 의식을 잃어야만 내가 쉴 수 있다고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잠이 피로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잠에는 많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자면서는요, 사실은 이 생각이 없지가 않아요. 네, 잠에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잠에는 렘 수면이 있고 비렘 수면이 있다. 렘 수면일 때는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꿈을 꿉니다. 즉 생각을 한다는 거죠. 생각과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죠. 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렘 수면에는 이제 꿈은 안 꿔요. 그런데 뒤척여요. 뒤척이기도 하고 잠꼬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잠이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쉼은요, 의식은 있지만은 정말 쉬는 겁니다. 몸도 안 움직이고 생각도 안 하고. 이 쉼을 갖다가 자꾸 잠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쉼은 내가 의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좀 쉬자. 그러면은 이제 쉴 수가 있는데, 내 생각으로 쉴 수가 있는 거죠. 잠은 내가 자겠다, 이래서 잘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몸이 자는 거지. 이 두 개를 혼돈하기 때문에 또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을 아셨죠? 그러면은 불면증 완치 훈련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마음 훈련입니다. 네, 이렇게 불면증을 오래 앓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온통 하루가요, 다 불면증이에요. 아침부터 내가 어저께 몇 시간 잤나, 또 못 잤나,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나, 중간에 좀 잠을 잘 수 없나, 밤에는 또 어떻게 잠을 자나, 온통 불면에 대한 생각만 한다는 거죠. 한 잠만 잡았으면 좋겠네. 이 머리에 하루에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을 갖다가 잠 또는 잠 못 잠에 관련돼서 씁니다. 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불면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은 거 한다.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침에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즐거운 일상이라든지 뭐 놀기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는 뭐 공부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고 싶다든지 사람을 만나고 싶다든지 여하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시라는 거죠. 이 불면증 오래 하신 분들은 불면증을 치료해야만 내가 정말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게 아니고요. 동시에 하는 겁니다. 불면증은 불면증대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내 몸과 마음 가지고 불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네, 지금부터. 네, 그럴수록 불면증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훈련이고요.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은 잠 대신 쉼입니다. 난 잠은 안 자도 돼. 그런데 나는 쉴래. 네, 이 쉼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쉰다는 게 뭘까요? 네, 이 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몸도 안 움직이고 마음도 안 움직이고. 제일 쉬운 게 이제 우리말로 멍 때리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멍 때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면은 제가 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게 생각 중지 훈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온갖 생각들이 다 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 속으로 생각 중지를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 중지 한 2, 3초 간격으로 한번 시작하면 5분 정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생각 끊기가 되는데요. 자꾸 연습하시면은 생각 진짜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쉼이 되는 거죠. 이 생각 중지 훈련 하다가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졸면 안 됩니다. 네, 졸지 않고 쉬기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이제 노인들한테 흔한 현상인데요.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깨서 소변 보고 나서 다시 잔다. 이게 또 이제 수면을 갖다가 불면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하지 마세요. 뭐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 무릎이 아파서 깬다. 하여튼 다른 증세 때문에 깬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네, 아닙니다. 숙면을 못하니까 불면이니까 깨는 거거든요. 잠을 잘 자보세요. 네, 숙면을 해보세요. 절대 안 깹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죠. 자, 지금까지가 마음 훈련이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아까 이제 이 수면을 돕는 약을 드시거나, 뭐 보조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유도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식품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 또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는 것, 이거는 처음에는 바꾸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약 끊고 완치훈련 하는 게 아니고요. 완치훈련을 하고 훈련이 되면은 약을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순서를 바꿔버리면은요, 약을 딱 끊어버리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훈련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먼저 하고 약 줄이기를 나중에 하시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네,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네, 두 번째는 기상 훈련입니다. 네, 시작을 갖다가요, 잠으로 불면증이 있으면 잠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잠을 잘까? 온통 그 생각이잖아요. 아닙니다. 반대로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깰까? 내가 같은 시간에 깰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정하세요. 뭐 6시면 6시, 5시 뭐 이렇게 정하시라고요. 그래서 5시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정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휴가를 가던 시차를 바꾸던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돼요. 5시에. 네. 일어나자마자 내가 조금 어저께 못 잤는데 밤을 꼬박 새웠는데 뭐 또 이렇게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누워서. 이게 안 되세요.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세요. 바깥으로 못 나가시겠으면 최소한 베란다로 나가세요. 해가 떴으면은 해를 보세요. 뭐 안 떴으면 해 쪽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하여튼 바깥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집이라는 또는 침실이라는 환경은 어떤 이유든 나를 각성을 시켜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장소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잠을 잘 자게끔 자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장소, 그 상황이 나를 못 자게 만들어요. 거기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집 바깥에 나갔다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절대 잘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물론 힘든데요. 하루씩만 해보세요. 매일 하루만 하면요. 그 다음날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상훈련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낮에는
쉬면서 안절기입니다. 물론 이제 쉼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뭐 일도 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쉬어야 되겠죠. 네, 잘 쉬어야 내가 밤에 또 훈련할 수가 있거든요. 낮에 잘 쉬어야 됩니다. 네, 쉬면서 이제 안절기를 하는데 안절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졸면 안 된다는 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시죠. 졸거나 뭐 낮잠을 자거나 이게 이제 밤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불면증이 없는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졸아도 상관없고 낮잠을 자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면증 있는 분들은 정말 이게 독약입니다. 낮에는 졸거나 자거나 하지 절대로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깨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안절기입니다. 안절기는 뭐 내가 졸음을 참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참다고 참아지지가 않고 그냥 깜빡 졸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졸게 된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예측이 돼요. 내가 조는 그게 예측이 되고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내 속마음이 내가 벌써 졸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요. 내가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조니까 내가 안졸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졸기를 하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짧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아침에 일어날 때하고 똑같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세요. 한 뭐 1, 2분 나갔다가 들어오시든지 아니면은 집에서는 잘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근데 집에서 꼭 하시겠다면은 목욕탕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세요. 네. 이것도 잘 안 되세요? 밖에 나가기 싫으세요? 정말 싫으시면은 제가 이런 표현도 씁니다.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안졸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쉰다는 게 중요해요. 네, 쉬면서 졸 것 같으면은 짧게 안졸기, 쉬면서 안졸기, 쉬면서 안졸기. 이렇게 해야 내가 쉼이 되는 거죠. 안졸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한다? 이건 쉬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지쳐가지고 밤에 훈련을 못해요. 오히려 더 각성이 돼가지고 더 잠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쉬는 거를요, 뭐 TV를 보거나 또는 뭐 PC를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를 보거나 이거를 이제 쉬는 걸로 생각하시거나 책을 보거나 이런 걸 쉬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건 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요. 이 뇌가요 쉬질 않거든요. 계속 그 자극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뭐 조금 그게 더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절대 쉬는 게 아니죠. 사실 듣는 것도 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 안 되겠으면 듣는 건 괜찮아요. 뭐 음악을 듣는다든지 TV를 듣고 싶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뒤에 TV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 안 되겠으면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쉼 훈련을 잘 하시잖아요. 네, 쉼 훈련을 잘 하면은요,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료하고, 심심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래야, 제대로 쉰 겁니다. 이렇게 쉬면서 안졸기를, 잘 했냐, 안 했냐는요, 방금 말씀드린 무료, 심심, 답답, 우울하다. 그러면 잘한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필요하지 않답니다. 네, 쉼을 잘하면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훈련할 때는 좀 그런 걸 느끼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면 훈련 자체도 또 한 가지의 어떻게 보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상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보세요. 그럼 피로감이 점점 줄어들게 기력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밤을 위한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밤에 하는 훈련은 뭘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쉬면서 안작입니다. 네, 쉬면서 안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평소에 내가 뭐 자는 시간이 이제 자려고 눕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최소 30분은 늦추셔야 돼요. 네, 30분은 늦춰서 정한 그 시간을 졸리면 누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짧게 말해서 졸눕 시간. 네, 그래서 아까 이제 5시에 기상한다 그러면은 뭐 대충 11시를 갖다가 30분 늦춰서 10시 반에 누웠던 것을 11시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시에 졸리면 누울 수 있어요. 내가 자러 눕는 게 아닙니다. 네,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거. 생각으로 안 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시부터 5시 사이에는 내 몸한테 자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하는 그 시간입니다. 자는 시간이 아니고요. 허용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허용하는 거지 자는 건 아니니까 언제 내가 누울 수 있냐? 졸리면 누울 수 있다.
네, 이제 11시가 넘으면은 졸리면 누울 수 있다 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절대로 안 졸아야죠. 그래서 언제 많이 조시냐면요, 바로 저녁 먹고 나서 이 눕는 시간까지가 굉장히 깜빡 졸거나 1시간 자거나 뭐 30분 자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밤에 또 못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요, 집 안에서는 이 안자기가 되게 정말 어렵습니다. 안 졸기, 안 자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1시라고 한다면은 한 2시간이나 3시간 전, 8시부터 11시 사이, 요때는요, 그냥 밖에 나가 계세요, 아예. 네, 밖에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쉬라는 거죠. 뭐 그냥 벤치에 있든지, 추우시면은 뭐 카페 들어가 있든지, 뭐 하여튼 정 안 되시면은 뭐 찜질방을 이용하시든지, 그 시간에, 이것도 뭐 긴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며칠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밖에서 안 졸기, 안 자기를 하세요. 집에서 안 졸기, 안 자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시에 가 됐어요. 이것도 잘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11시 넘었는데 졸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절대로 눕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를 하세요. 근데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은 역시 쉬기입니다. 근데 다른 걸 하셔도 돼요. 밤에 뭐 다른 사람 자는데 방해된다, 이런 거 개의치 마세요. 지금 내가 남사정 죄송합니다. 뭐 가족의 사정 봐주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세요. 뭐, 네, 근데 잠 잘 자는 사람들은요, 가족들은 내 사정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해도 그냥 잘 잘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를 하시거나 쉬세요. 그리고 졸려야만 눕는 겁니다. 졸려서 누웠잖아요. 네, 자려고 누운 게 아닙니다. 누웠는데, 내가 누웠어요. 그런데, 뭐, 또 내가 5분, 뭐, 한 10분 지나면 잔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10분이 지나야 잠이 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누웠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깨었더니 5시다, 아니면은 아직도 깨어있다. 네, 깨어있으면은 또 벌떡 일어나세요. 네, 자려고 하지 마시고, 졸려서 누운 것 뿐이지, 잠이 안 오면 그냥 일어나시고 또 쉬면서 앉아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계속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시까지 반복을 하느냐? 아까 만약에 5시라고 정했다면 거기서부터 2시간 전, 3시까지는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셔도 돼요. 그런데 3시가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다 잔 겁니다. 자, 하루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이걸 훈련하냐면은, 일단 눈이 5시에 깨진다. 처음엔 이제 5시에 일어나려면 이제 알람의 도움을 받거나 남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하여튼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거는 문제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는데, 첫 번째, 이 5시에 눈이 깨진다. 네, 5시에 눈이 떠진다. 두 번째, 중간에 깨지 않는다. 세 번째, 졸려서 눕자마자 잠이 든다. 요게 될 때까지 아까 제가 졸리면 눕는 시간을 자꾸 30분씩 뒤로 늦추는 겁니다. 아까 11시라 그랬죠? 그런데 중간에 많이 깼어요. 5시 이전에 깼어요. 그러면은 다음날은 뭐 하루 이틀 후에는 11시 30분이 됩니다. 그래도 또 이게 성취가 안 됐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간에 깬다, 중간에 안 깬다, 세 번째 눕자마자 잠이 든다.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늦추세요. 12시. 또 늦추세요. 12시 반. 또 늦추세요. 1시. 정말 안 자겠다까지 늦춰보세요. 네. 예, 이러면 정말 걱정이죠. 네, 못 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점점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짧게 자더라도 정말 숙면이 되고요. 짧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까 염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잘 잤다. 이런 염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염원이 성취가 돼요. 네. 여기까지는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 며칠을 하면 되느냐, 뭐 한 일주일 하면 되느냐, 2주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또 절대 안 돼요. 네, 계획 세우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오늘만 해보세요. 오늘을 하면요, 내일이 잘 되고요. 내일을 또 오늘만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 다음날이 잘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빠른 시간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되게 내가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안 깨고 눕자마자 자는 수면이 확보가 되잖아요. 네, 이게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졸려서 눕는 시간을 갖다가 다시 30분씩 당기면 됩니다. 아까는 늦췄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한 2시까지 늦췄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1시 30분, 또 그걸 며칠 해보셔서 또 잘 주무시면은 그 다음에 1시, 또 잘 주무시면은 12시 반, 이렇게 점점 내 몸이 알아서 수면 시간을 늘려줍니다. 그걸 내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안정이 완전히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약 줄이기, 네, 약을 드시고 있었다면은 그 다음에 보조기구 줄이기, 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아무 데서나 자보기, 네, 어디 가서나 자보기, 이걸 연습하면 됩니다. 이게 차근차근 연습하시면은요, 정말 다시 또 어린애같이 또 잘 자게 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불면, 네, 이렇게 평생 살아야만 하나 하지 마세요. 네, 오늘 바로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